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니까 젊었을 때처럼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양을 운동을 해도 체중이 정말 많이 증가하는 걸 본단 말이죠.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고 뱃살은 점점 늘어나는 우울한 신체 상황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살이 찌는 중년 노년의 최악의 습관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다이어트 멘토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이진복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나이가 들면서 나이살은 왜 찌는 것일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젊었을 때는 맘 편하게 먹고 어느 정도 불규칙한 생활을 해도 체중이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중년이 되고 노년이 되니까 젊었을 때처럼 같은 양을 먹고 같은 양을 운동을 해도 체중이 정말 많이 증가하는 걸 본단 말이죠. 근육량은 점점 줄어들고 뱃살은 점점 늘어나는 우울한 신체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살이 더 찌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흔히 말하는 나이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나이살은 공식 의학용은 아니지만 우리가 흔히 겪고 있죠. 오늘 나이살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나이살이 찌는 첫 번째 이유는요,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중년, 노년이 되면요 점점 활동성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는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보통 1년에 1%씩 기초대사량이 줄어든다고 돼 있어요. 젊었을 때는 기초대사량이 높기 때문에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몸으로 바뀝니다. 중노년의 몸은요, 조금이라도 에너지를 더 갖고 있으려고 하는 몸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에너지를 소모할 여력은 별로 없는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양을 먹는다면요, 결국 1년에 2kg씩 체중이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런 정도로 이 나이가 들면서는요, 정말 체중과 다이어트에 불리한 몸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근력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요, 20대를 정점으로 해서 근육이 점점 줄어들어요. 팔과 다리 근육은 약해지고요, 복부의 내장 지방만 발달하는 이른바 거미형 체형, 올챙이형 체형, 유티형 체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근육이 부족해졌다는 것은요, 에너지를 소모할 힘도 함께 사라졌다는 뜻이에요. 근육의 부족과 기초대사량의 저하는요, 항상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이유는요, 성호르몬의 저하입니다. 여성을 여성답게 만들어주는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요, 남성을 남성답게 만들어주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이 성호르몬이 떨어진단 말이죠. 여성은요, 에스트로겐 때문에 골반은 크고 내장 지방을 잘 안 찌게 하는 이러한 몸이 되었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내장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기 때문에 허리와 엉덩이가 똑같아지는 이 통짜형 태형이 됩니다. 또 심각한 경우에는 허리가 엉덩이보다 더 커지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정말 심각한 문제죠. 남성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떨어져요. 근데 여성들은 폐경기라는 걸 통해서 뚝 떨어지지만 남성들은요, 아주 천천히 떨어집니다. 남성 호르몬은요, 근육을 이루는 바탕인데 나이가 들수록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니까 근력이 자꾸만 줄어들고 내장 지방은 더욱 쌓이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남성 여성 공통적으로 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서 살이 찌게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 이유는요, 스트레스예요. 나이가 들수록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는 분들이 많은데 특히 여성들이 많죠. 여성들은 갱년기가 되면요, 심적으로 위축되고 우울증까지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을 생성을 해요. 이 코티졸이요, 내장 지방을 자꾸 축적하는 녀석이기 때문에 살이 자꾸 찐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년, 노년에 스트레스가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나도 모르게 살이 찌는 중년 노년의 최악의 습관들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현대인들의 가장 나쁜 생활 습관은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잔다는 거예요. 나이를 불문하고 다 문제가 되지만 중년 노년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밤낮 구분도 없고요, 심지어 자다 깨서 먹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불규칙하게 먹으면요, 인슐린이 아무 때나 분비가 되기 때문에 지방을 축적하는 과정을 계속 무한정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몸속의 장기 중에는요, 쓸수록 강해지는 조직이 있습니다. 뇌라든지요, 근육 같은 조직이 그것이죠. 그런데 우리 췌장은요, 쓸수록 고갈이 되는 장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서양인에 비해서 췌장이 작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혈당 조절이 불규칙해서 인슐린이 무분별하게 분비되는 습관은요, 결국 췌장을 손상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칙적인 시간에 음식을 먹고요, 나머지 시간에는 췌장을 쉬게 한다, 이런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체중을 관리할 때도 수면 습관도 정말 중요해요. 요즘은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중요성을 얘기할 때 식사 다음으로 수면을 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현대 사회의 중년 노년분들은요, 수면장애를 겪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수면장애의 근본 원인은 노화로 인한 수면장애도 있지만 현대인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요, 스마트폰, 태블릿 PC 같은 것을 얼굴 가까이에서
보게 되는 이런 인공 발광 조명들 때문이에요. 스스로 인공적인 빛을 뿜어내는 화면을 계속 보고 있으면요, 뇌는 낮이구나 라고 인식을 합니다. 뇌가 낮이라고 인식을 하니까 밤에 누워있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렵게 잠이 들어도 수면의 질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요, 주변을 조용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이런 환경을 잘 만들어서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잠자는 동안에 호르몬들이 돌아다니면서 우리 몸을 보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때 다이어트를 돕는 지방세포도 싹 정리를 해줘요. 밤에 잠을 잘 자야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특히 성장 호르몬이 다이어트를 돕는다는 것이에요. 성장 호르몬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에게도 나와서 우리 몸을 도와주는데요, 살을 빼주고 식욕을 억제하는 유익한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새벽 2시가 넘어서까지 깨어있거나 아주 너무 일찍 일어나서 숙면을 못 취한다, 그리고 새벽에 깨어나서 먹는다,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에 성장 호르몬으로부터 얻는 혜택을 스스로 놓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현대인들은요, 물도 잘 안 먹어요. 이는 좋지 않은 습관이거든요. 일부 사람들은요, 하루 2리터의 물을 꼭 마실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요, 저는 다이어트를 치료하는 입장에서 하루에 1.5 내지 2리터의 물은 꼭 추가적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다이어트와 비만에는요, 정말 물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몸의 대사를 위해서 수분은 꼭 필요한데 현대인들은요, 만성 탈수에 시달립니다. 물은 적게 먹고 대신에 커피나 탄산음료 같은 섭취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커피나 탄산음료를 먹는 습관은요, 이뇨작용을 오히려 일으켜서 수분이 부족하게 만듭니다. 물을 많이 마신다 그러면 물 많이 마시면 부종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어요. 부종이 생기면 물을 적게 마시라고 하던데요, 이런 분들이 계신데요, 부종은요, 병적인 거라면 치료를 해야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부종은요, 특발성 부종이라고 해서 건강에 문제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요, 오히려 물이 부족했던 경우도 있어요. 물이 많이 몸에서 부족하니까 우리 몸은요, 이 물을 잡고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부종이 생기는 겁니다. 오히려 물을 잘 마셔야 기초대사량도 올라가고요, 식전에 물을 잘 마시면요, 포만감도 상승해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물이 몸에서 부족하게 되면요, 탈수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허기를 느끼게 되고요, 우리 뇌에서는요, 좀 뭐 좀 먹어, 물이 부족해, 이렇게 신호를 내리면요, 물보다 정지된 탄수화물을 먹는 경우도 많아요. 이런 경우를 가짜 식욕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가짜 식욕을 제거하는데도 수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을 마실 때는 찬물보다 미지근한 물이 좋긴 해요. 미지근한 물은 몸을 놀라지 않게 하고 교감신경을 자극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부 연구에서는요, 찬물을 충분히 마시면 기초대사량을 약간 올릴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만, 그렇다고 얼음물 같은 찬물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먹는 거 정말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을 먹는다라는 것이 더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이살이 찌는 원인과 그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인식을 하시고요, 나이가 찌면서 더 살이 찌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생활 습관을 잘 지켜주신다면 건강도 지키고 다이어트도 잘 되는 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건강한 다이어트를 항상 응원하는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 원장 이진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